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입니다. 지난 육사지방선거로 민선 6기가 7월 1일 개막돼서 각 자치단체장들이 취임과 더불어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일부 구청장들은 첫 지자체의 업무 파악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가 하면은 재선이 된 구청장들은 민선 5기 자신의 구정에 이어서 더 구체적이고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티타임즈 김종환의 초대석에서는 대전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5개 구청장을 만나 그들의 공약사항과 발전적인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지난 7월 1일 취임하셨는데요. 네. 먼저 대전시민 교육가족들께 예. 인사부터 좀 간단하게 예. 해주시죠. 우리 대전시민 교육가족 여러분, 저를 대전광역시 교육감으로 일하게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아주 무섭게 변화가 가속화되는 세계화 경쟁 시대입니다. 이제 교육에서도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혁신해 앞서가는 교육, 창의 인성 교육으로 우리 대전 학생들을 세계 인재로 길러야 할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과 함께 우리 대전 학생들을 잘 길러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대전교육 성공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간추려서 대전교육을 세계적인 교육으로 이제 이끌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제 일단은 우선 주어진 게 교육감님께 주어진 게 4년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대전교육 어떻게 바꿔놓으실 생각이세요? 지금 이제 교육감 이제 이런 지가 한 18일 정도 됐네요. 17일 정도. 예. 근데 보니까 이제 해결해야 할 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가족,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시민 여러분이나 모든 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육은 가정과 학교, 사회가 같이 힘을 합할 때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공약을 세웠는데 공약을 실천하고 또 우리 교육가족이나 대전 시민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대전 여건이 참 좋습니다. 네. 대전 대더 연구개발 특구,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이런 모든 좋은 여건을 활용해서 우리 대전 학생들을 세계 어디에 가든지 어느 때든지 문제 해결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뭐 공약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대전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이제 지금 진단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네네. 교육감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유아, 초중고,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교육에서 분리된 개념으로 봤어요. 근데 유아, 초중고, 대학은 사실 하나 연결된 한 고리처럼 연결된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이제 초등학교 유아 때부터 가장 중요한 건 재능과 적성을 개발해서 그 재능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교육 과정 속에서 진로 교육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또 창의성 교육이 같이 합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인식하고 탐색하고 또 설계해서 야, 나는 어느 면에서 재능과 적성이 있구나. 또 부모님도 학부모님도 알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적어도 이제 고3 때까지는 그러한 진로에 대한 것을 맞춰서 대학 전공을 선택해야 됩니다.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대학과 연계해가지고 대학의 실험 실습실 참 좋습니다. 네. 대학의 장비 좋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도 학생들도 대학에 가서 여러 가지 연수 프로그램들 해서 또 대학 교수들이 멘토가 돼가지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자기 또 능력을 개발하고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고 기업과 산학 협력을 해서 그러한 모든 면에서 취업 맞춤형 교육을 해서 잘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유아, 초중고, 대학 교육을 연계한다는 것은 보육에서 취업까지 연계되는 개념으로 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전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재능과 적성을 개발해서 취업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자기 재능과 적성에 맞는 직장이나 일을 해야 즐겁고 또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우리 학생들을 좀 역량을 길러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면에서 아주 강하게 좀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학 교육은 어쨌든 합격부터 하고 보자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네. 진로 설정에 좀 문제가 있어서 1, 2학년 다니다가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 듣고 보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적성을 찾아서 진로 선택을 하면 예. 신나게 공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 말씀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이제 창의 인성, 네. 진로 교육까지 같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대학생들이 그냥 학부모님이 너 커서 뭐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다 보니까 전공인 자기 적성을 생각 않고 들어다 보니까 예. 전공에 대한 불만족이 많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대로 중도에 탈락하거나 포기한 학생이 많은데 이제 그런 교육을 유아 때부터 체계적으로 연결해서 하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없어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은 즐겁고 또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앞서도 이제 여러 차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성 교육을 특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아시다시피 이제 옛날 농업 단계가 있었고 산업 단계가 있었습니다. 네. 농업 단계는 그냥 뭐 쟁기매고 나가고 복잡한 것이 없었죠. 예. 부지런만 하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산업 단계에도 이제 공장에 대체적으로 많이 가보면 뭐 철판을 잘 깎는다든지 나사를 잘 조인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됐는데 지금은 정말 지식 기반 사회입니다. 네. 문제가 복잡합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냥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창의성이 있어야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은 창의성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주로 창의성 교육은 딱 세 가지입니다. 네. 주로 핵심이 학습, 그다음에 독서, 체험 활동입니다. 근데 학습은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수업이 있죠. 예. 이제 그거하고 일반 이제 생활지도 학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들한테 업무 경감을 좀 시켜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할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교재 연구도 철저히 해서 수업의 질도 높여줘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철저한 그 학습을 받게 되면 상당히 지식 기반으로 한 창의성이 향상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서 교육인데 우리나라 너무 독서력이 책을 안 약합니다. 읽죠. 네. 그 학교 도서관 기능 강화해야 됩니다. 이제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빌려주고 뭐 반납하고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수 학습의 중심 센터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많이 마련할 겁니다.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자녀하고 같이 책 읽기. 그래서 거기에서 뭐 정말 잘하는 팀한테는 상장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책을 많이 읽으면 그 책에 들어 있는 것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는데 지혜가 곧 창의성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건 이제 직접적인 체험 활동이죠. 산지식을 얻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산림 체험이라든지 예를 들면 산에 가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학생들 산에 잘 안 가거든요. 나무를 이렇게 살짝 꺾어보면 진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왜 진이 나올까? 이게 무엇일까? 이런 속에서 우리 학생의 과학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지렁이를 이렇게 살짝 만져보면 꿈틀하면 이제 학부모가 같이 동행하시면 학부모가 야 지렁이 아파해.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생명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생명체를 사랑하면 자연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그러면 폭력도 없어집니다. 인성도 돼요. 그래서 창의성까지. 그래서 학교에서 앞으로 학습, 독서, 체험 이런 쪽을 강화해서 우리 창의성이 길러지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어딜 가든지 문제를 잘 해결하면 그는 아주 능력 있는 또 행복한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창의성 교육의 강화를 둘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글로벌 인재는 자연스럽게 육성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세계로 딱딱 뻗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네. 자 이제 그런가 하면 대전 교육 현안 중에 하나가 동서 간의 교육 격차 아닙니까? 네네. 이게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왔지만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교육감님 나름대로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교육 격차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 간의 격차가 있고 소득 간 격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전에 이제 지역 간의 격차가 있어서 이제 많이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농촌으로 봐도 전국적인 현상인데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농촌으로 하는 기촌, 기농 쪽으로 와서 좋은 프로그램만 있으면 일부러 이사를 옵니다. 네. 학부모들이. 예. 예전하고는 많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지금은 왜냐면 이제 자연 뭐 이런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하면 야 그쪽이 좋겠다 하면 창의성도 길러주고 오히려 과밀학급이 없어가지고 예. 개인차 변인을 고려하니까 맞춤형 학습이 돼가지고 더 학습 여건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각 지역별로 맞는 특색에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대전 지역에 있는 교육 시설, 수업의 질을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시설이 좀 부족하다 하면 그쪽에 보강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특색 있는 학교 프로그램을 좀 지역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지역에는 더 강화를 시킬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맞춤형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 멘토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고 제가 지금 핵심 사업으로 잡고 있는 것이 좋은 인재 기르기 협력단을 만들 것입니다. 좋은 인재 기르기 협력단은 학교, 기업, 연구소, 물론 언론은 당연히 이제 포함해 주시는 거고요. 또 지역사회 기관 단체, 지자체 해서 거기서 기금도 마련하고 이제 교육 공동체입니다. 야 이런 문제가 지역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대전 학생들 잘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마음을 합하는 거죠. 기금을 마련해서 장학금도 주고 또 마음을 합해서 교육 격차도 해소하고 이러한 교육 공동체로서 이렇게 그러한 일을 추진하면 교육 격차는 많이 해소될 겁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최적의 교육 환경을 같이 균형 있게 만들어서 정말로 지역이라든지 소득 격차 때문에 학습에서 교육에서 불평등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네. 그런 쪽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소외받는 지역에 학교를 더 짓고 교육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 지금 말씀 듣고 보면 자연스럽게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네. 뭐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체험터가 있는 곳으로 가도 되고 말이죠. 이제 부족한 부분 뭐 시설이 있다면 보강해 주고요. 보강해 주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좀 해소가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학교 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이제 거기에는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있고 또 국가의 그 동량이 될 그런 젊은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는데 교육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이제 지금 가장 이제 학부모님들이 염려하는 건 폭력입니다. 예. 폭력은 예방과 근절,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폭력을 얘기, 왕따를 얘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른들 어떤 분들은 우리 어렸을 때도 왕따 있었어. 그때 왕따하고 지금 왕따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때는 좀 하다가 보면 좀 이따 같이 또 어울리고 놀았지 않습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학교 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이 있고요. 언어 폭력이 있고 사이버 폭력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극단적인 극심한 경우에는 성폭력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폭력이 없도록 이 일시적인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한데 아까 전체적인 체험 프로그램 이제 아까 자연을 사랑하고 서로를 우애하고 나누고 배려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인성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성교육 교과를 정규 교과로 넣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갖고서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실제적으로 일반 폭력에 있어서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있는데 물론 피해 학생은 피해 학생입니다만 가해 학생도 피해 학생입니다.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우리 가해 학생들 어떤 것에 처벌받고 하면 일생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 그래서 학교에 교화위원회를 둘 계획입니다. 전문가 또 학부모 이런 교화위원회를 두어서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을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을 넣어서 치유해가지고 그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정말 자기들 일을 잘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학교 분위기 그런 것들을 만들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학교 안전입니다. 요즘 세월호 그런 침몰 그런 사고가 있는 다음에 굉장히 걱정이 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안전교육 너무나 미흡했습니다. 어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 복도에 있는 소화기 울린다고 해보세요. 그냥 다 있어요. 아마 제대로 된 안전교육 받은 선진국 같으면요, 뭐 탁탁탁 움직일 겁니다. 적어도 1년에 몇 차례씩 재난 불시에
훈련해야 됩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체험 프로그램 강화할 겁니다. 지금 학교에 학교 안전관리위원회를 두어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학생들 안전교육 철저히 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우리 그 체험 프로그램 수학여행 갈 때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 안전교육하고 특히 이제 가능하면 예산이 좀 문제가 되는데 안전관리사, 예? 안전 지도할 수 있는 분이 동승해서 그런 모든 프로그램을 하고 또 재난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제 강화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학교에 대한 안전 검사, 또 안전을 좀 위협하는 그러한 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강화해서 우회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즐겁고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그대로만 잘 지켜지면 쾌적한 분위기가 될 텐데 참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육관께서는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미래형 교육복지 정책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아시겠지만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있죠. 그렇죠. 보편적 복지는 누구나 다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전 국민이나 주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건 보편적 복지입니다. 돈 있으면 예산 있으면 하면 좋죠. 그렇죠. 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어두운 곳에 있는 소외받고 있는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교육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복지 면에서는 이제 보편적 복지도 많이 무상급식이라니 많이 올라와 있지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사업별로 복지 예산을 많이 배정합니다. A 사업, B 사업 해가지고 얼마 복지비를 주고 예를 들면 자유수강권이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얼마 주고 하는데 지금 이제 크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로 사업복지로 해서 지원되는 건 지원되는 거지만 대상별 복지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정말로 돈이 없고 가정이 어렵고 해서 교육을 못 받거나 어떤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에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소외받지 않고 교육 평등으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복지 지원 제도에 대한 분석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없도록 하고 이제 모든 면에서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가지고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좀 신바람 나게 가르쳐야지 아이들도 덩달아서 신바람 나게 또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수단 중에 하나가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경영을 위한 인사 운영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러니까 뭐 흔히 다 그러죠. 인사는 만사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제가 그 여러 가지 일을 해보니까 역시 어떤 사람이 그 부서를 맡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서의 조직의 발전 태보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적재적소. 저는 볼 때 누굴 볼 때 능력과 열정입니다. 근데 능력인데 모든 능력을 갖출 수는 없죠. A라는 B라는 사람이 자기 능력이 맞는 분야의 일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정한 인사. 아주 원칙에 맞는 인사. 학연, 지연, 혈연 다 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능력껏 잘하면 나도 얼마든지 발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모든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런 근무 태도를 갖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뭐 인사를 좀 해서 인사위원회 제도도 있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게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다. 또 끝나고 나면 검증 시스템을 더 가지고 정말 잘된 인사인지 그런 것들도 철저히 이제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일반 교직원 직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분야에서 인사 원칙이 바로 세 가지고
정말로 모든 사람이 좀 아주 긍정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네, 확실하게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뭐 더 많은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또 교육감님께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제시했던 공약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교육가족 또 시민들이 외면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뭐 이번에 또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으니까 도와주시겠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그분들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대전 시민 교육가족 여러분, 지금 세계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후 세상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는 변화의 속도에 따라 볼 때는 상상을 불허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앞서가는 교육, 이미 20년 후에 우리가 살아갈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때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은 우리 교육 가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과 학교에서 하는 것은 열심히 하겠지만은 우리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힘을 합해서 교육을 같이 할 때에 우리 아이들을 성공해서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합해서 우리 대전교육 성공시대 만들겠습니다. 우리 대전 인재를 세계 어디에 가든지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계 인재로 길러내겠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 저희들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의 큰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동호 교육감님의 확신에 찬 말씀, 아마 그것이 바로 시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신금을 울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걸어보고요. 여기서 하신 약속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에서 마음껏 회원지기를 키우고 또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고 교사들이 신바람나게 아이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대전 교육을 만들어 주실 것을 설동호 교육과 함께 부탁드리면서 시티타임즈 김종환의 초대석, 오늘은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을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